지금부터는 이제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집합은 닫힌 집합이라는 건데요. 닫힌 집합을 보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스페이스를 이제 매트릭까지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그 노테이션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공간이 주어집니다. 거리 공간이 주어졌을 때 제 bx of r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노테이션이 이 x에 있는 원소를 모을 건데요. 그 여기 원소 y가 이제 만족시키기를 이 센터 x로부터의 거리가 r 미만인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이것을 bx 오브 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x 오브 r이라고 쓴다면요, 제가 이것은 마찬가지로 x에 있는 원소 y를 가져오게 될 건데, y가 만족시키기를 x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r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을 cx 오브 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의 약자를 따가지고 이제 오픈볼 가져 볼의 약자를 이제 가져온 건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흔히 말하기로 오픈볼이라고 부르고요. 이 CS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B 다음 이제 문자 C 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클로스드 볼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거의 약자를 따온 거라고 볼 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오픈볼이다, 이것을 클로스볼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왜 오픈볼 클로스볼이라고 부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은 얘가 이제 오픈셋이고 이제 클로스셋이 되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는 오픈셋을 보기 전에 클로스셋부터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오픈셋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입니다. 거리 공간이 주어집니다. 자, 거리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 집합 X의 공간 X의 임의의 부분 집합이자 X에 대하여 이 집합 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집합 S가 이제 닫힌 집합인 조건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 집합 S에서 임의로 이제 그 원소들을 나열해요. 그 원소들을 나열한 그 열이 있겠죠. 원소 열이 이렇게 아무거나 막 가져옵니다. 근데 이 원소열이 만족시키기를 이 원소열이 y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y로 수렴하는 이러한 S의 모든 원소열을 가져왔을 때 이 y는 x의 원소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y는 이제 x로 이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이제 s의 퍼내나 이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원소열 같은 경우는 이제 s에 포함되지만 이 극한값 같은 경우는 이제 s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s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벗어나지 않고 이 y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s의 원소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집합 s가 닫힌 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클로스 셋. 닫혀 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런 이 극한을 가서 극한값까지 그 여기 집합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요. 구간 이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원소 타입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이 집합은 닫힌 집합입니다.
자,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요. 이, 여기 원소를 이제 S라 생각한 다음에 S에서 임의의 그 원소를 가져다가 그 극한값이 다시 S에 속한다. 라는 것을 배우면 될 건데요. 자, 왜냐면은 제가 그 원소를 이제 A1, A2, A3 이런 원소율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 다음에 이 AN이라는 것이 A를 수렴한다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말고 알파로 해볼까요?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실수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현재 이 AN이 다 이제 모든 항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극한값도 또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예전에 증명한 바가 있어요. 그 증명에 의해서 이 알파 값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는 이 집합이 이제 클로스드 셋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비슷하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의 이런 클로스드 인터벌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closed in R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요.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이번엔 또 이제 A1, A2, A3라는 S 여기서 S는 여기 이 사이에 들어오는 수들이 되겠죠. 이러한 집합, 이러한 그 수열들을 가져왔을 때 이 AN이 다 이제 알파 어느 실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 알파 값 또한 이제 0보다 큰 같은 수율을 이제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 값은 이제 0보다 크나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1보나 작거나 같은 그 수열들의 극한은 항상 이제 1보나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할 거여서 클로스다라고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클로스가 아닌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0을 포함하지 않고 1은 포함하는 이 인터벌이 있을 때 이번에 0을 빼버렸죠? 저 아까 예시 들었던 이번 예시에서 이제 0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이것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자, 이유를 물어본다면은 이 0이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집합을 제가 S라고 한다면은 제가 0으로 수렴하는 저 S 집합 S의 그 원소율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수열을 어떻게 잡아보게 될 거냐면은 이 AN을 제가 n분의 1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n분의 1 그러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런 것들 다 S에 들어가죠. 자, 이것도 다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 AN의 극한 같은 경우는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은 이제 슐러 N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라쟁이 보일 수 있는데 이 0이라는 것이 현재 S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0이라는 부분 때문에 클로스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수 있겠죠. 음, 이렇게 예시를 통해 살펴봤고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예시들이었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내용들 없어요.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구를 이루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볼 집합은 이제 정수들의 집합 Z입니다. Z 같은 경우는 실수해서 클러스예요. 왜냐면은 이 Z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 예시를 들 때 이제 이 정수 집합을 예시로 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수 집합 같은 경우는 모든 점이 고립점이라고 얘기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립점이기 때문에 이제 클로스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자, 이것을 엄밀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로스인 것을 이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정수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렴하는 이제 수열을 가져와 보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수열을 M1, M2,
M3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디론가 이 실수값으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미 엡실론에 대하여 그 엡실론 근방의 볼 안에 그 들어오게 되는 그 n을 무조건 잡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n번째 이후에 모든 수열들의 항들은 모두 다 이 엡실론 근방에 이 오픈 볼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엡실론을 이번에는 그 3분의 1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왜 3분의 1을 잡았는지라고 한다면은 이따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양수니까 이제 3분의 1이라고 고정을 시켜도 그대로 성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때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이 n 이후로의 모든 항들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센터가 이제 x고 레디어스가 이제 3분의 1인 이 오픈볼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x가 이렇게 했을 때 x 이제 3분의 1 근방 볼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1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볼이 인터벌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mn, m 서브 n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이 근방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놓고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인데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 해봤을 때 이 구간 안에 정수, 이 구간의 사이즈, 이 구간의 길이는 3분의 2란 말이에요. 3분의 2에 이렇게 원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수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건데 그 정수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로 구간 잡았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정수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아봤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아, 있다는 게 확정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개의 값들 아니면 이 이후에 있는 모든 항들의 값들이 다 이제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을 써주신다면요.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mn과 m 캐피털 n 이거 사이 거리가 이제 3분의 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음. 따라서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mn 자체가 이제 항상 다 이거 같다,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m 서브 n, m 서브 n 플러스 1, m 서브 n 플러스 2 이것들이 몽땅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정수값으로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얘랑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값은 Z 안에 포함되니까 결론적으로 클로스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유리수 전체 집합. 유리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클로스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리수열을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 극한값이 다시 또 유리수가 되는지를 해보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파이로 수렴하는 수를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3.1, 3.14, 3.141, 3.1415. 자, 이 값들은 다 이제 딱 유한소수이기 때문에 분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수들을 몽땅 다 레이셔널 넘버겠습니다. 유리수예요. 이렇게 쭉 갈 건데 이 친구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3.14 159 요구사항 897 334 4개 443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냐면 파이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라는 값이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not closed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not closed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오픈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픈도 아니고 클로스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전집합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클로스드 정의에 당연히 부합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당연히 수프리머 성질 이런 것들 다 해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확인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완비성에 위해서 엄밀하게 다 설명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얘는 클로스드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오픈이에요. 오픈의 정의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이면서 클로스드인 게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실전집합 또는 이제 공집합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실전집합이 되게 공집합? 공집합은 아니고 실전집합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이면서 이제 클로스드인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더 이제 1차원적인 예시가 아니라 이제 2차원적인 예시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엔 집합 S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면은 R2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점 하나만 뺄게요. 자, 이게 이 표시는 이제 그 차집합이거든요. 얘나 이런 표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이제 하기보다는 이게 not 요 이거 써가지고 이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뺀 거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쓰는 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 표기의 차이니까 저는 이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집합이 있었을 때 이 집합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자면요. 이 적별표면 상에서 특징이 가운데만 이렇게 쑥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되게 너무 크게 빼버렸다. 좀만 기다려봐요. 호호, 슉, 슉. 이렇게 확대해서 지워주면은 예쁘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 원점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다 이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S인데요. 이것이 왜 나클로스인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당연히 이 원점이 문제가 되겠죠. 제가 VN이라는 그 수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1, 이제 n분의 1. 그리고 이것은 이제 S로 이루어진 그 원소가 될 건데요. 하지만 이 극한, 그러니까 이 극한은 이제 0으로 가도록 만들었죠, 제가. 이 극한은 이제 0,0이 될 텐데, 그 0,0을 S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클러스다 라고 결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 집합을 어떤 가져오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2차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원을 가져왔는데, 만족시키기를 이 B값이 이제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의 이제 경계를 해본다면은 이 경계 같은 경우는 이 같을 때 이제 경계를 가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곡선 중에서 2차 함수의 그 y는 x제곱 이것이 경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친구가 이제 경계를 이제 y는 x제곱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 경계를 포함하면서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 진하게 표시하는 이 부분도 포함하면서 얘보다 좀 더 위에 먼저 하고 있는 뒤꿈치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집합 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집합이 현재 닫혀있냐, 열려있냐라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냥 닫혀있지 않나요? 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엄밀하게 왜 닫혀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딸랑 그림 그려놓고 닫혀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직관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명제도 안 나왔고, 당연히 띠론도 안 나왔고,
정의만 활용해서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죠? 제가 이 갇혀있다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S의 이제 원소로 이루어진 임의의 그 수열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수열은 지금 V로 수렴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당연히 이제 R2 위에 있는 이 점이 될 것이고요. 그 점을 A, B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분은 되게 독립적입니다. 선분들은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의 극한이 이제 A고 B의 극한이 이제 B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V라는 것이 S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 끝나는 거겠죠. 이걸 만족시키게 된다면은 이게 클로스드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 클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그냥 한 줄이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B-A 제곱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B-A 제곱 같은 경우가 이것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야지만이 이 집합 S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당연히 이 V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보이기 위한데 이 B-A 제곱은 이제 B는 이제 Bn의 극한이고 An의 극한이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서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수렴하고 an 제곱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은 이제 현재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 주셔가지고 리미트를 묶을 수 있겠죠. 또한 이제 bn-an 제곱이 지금 이 조건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열을 이제 극한을 당겨주신다면 그것도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클레임이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예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간 다뤘잖아요. 공간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공간이 이제 거리 공간이 아니라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 이상 거리 공간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그 클로스드 셋이라는 그 클로스드라는 그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성질은 공간에 영향을 받거든요.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부분 집합이 닫혀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는 그 이미의 그 어떤 집합 닫혔더라도 그 집합을 항상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진짜요? 라고 한다면은 네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의 그 극한과 관련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각각 공립적으로 이제 이산적으로 따뜻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적으로 이 극한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언제 이미 시점으로부터 항상 그 값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지난번에 어디지?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쉽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 클로스 셋이라는 그 논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that 이렇게 S의 원소로 이제 이루어진 수열이 있고요. 이 수열 Xn의 극한이 이제 X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조건에 위해서 이 조건이 위인데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증명했던 바에 의해서 이미 시점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수열의 항들이 다 이제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이제 극한값까지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x는 x 서브 n이 이제 같은데 x 서브 n은 s의 원소니까 이 극한 또한 이제 s의 이제 원소가 돼서
당연히 클로스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 안 해요. 다만 중요한 내용은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다음 장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예를 들어 매트릭스 스페이스 X가 이제 주어졌을 때 이미 거기에 부분 집합 S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그 집합, 이 부분 집합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져와 봐요. 그럼 그 S라는 집합은 닫힌 집합일 수 있는데 닫혀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닫힌 집합을 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됐을까? 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부분 집합 S를 가져왔을 때 그 S라는 집합은 닫혀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닫혀있지 않은 그 집합을 임의로 몇 개의 점들을 포함시켜요. 몇 개의 점들 추가해요. 첨가해가지고 첨가한 이 집합이 닫힌 집합이 되도록 이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집합이 닫힌 집합이 아니에요. 닫힌 집합일 수도 있겠죠. 그 닫힌 집합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서 점을 좀 몇 개 추가해가지고 아니면 그 집합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이 집합이 닫힌 집합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고잡이로 그냥 엄청나게 큰 거를 주게 되면은 당연히 닫힌 집합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전치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치합의 부분 집합을 가져오더라도 이제 엄청나게 집합에다 추가해가지고 실전치합을 만들어 실전치합을 만들어 버린다면은 닫힌 집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점을 추가해가지고 닫힌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는 것이 지금부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하는 점 있죠. 추가하는 점들을 이제 극한점, 리미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리미트 포인트를 이제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도집합이라 해서 드라이브드 셋이라고 부르게 되며 그 도집합을 다 합집합해가지고 만들어진 클로스드 셋, 이것을 이제 클로저, 닫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를 이제 서술을 해드릴게요. 자, 거리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공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공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공간인지에 따라서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공간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로 가장 뭐랄까요? 일반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위성사고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X라는 이 점이 극한점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극한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accumulation point 또는 cluster point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극한점 또는 이제 직접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글 표현이 좀 이제 익숙해져서 임용 시험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은 이제 극한점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서적에 따라서 지점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극한점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괜찮을까요? 자, 극한점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X 근방에 임의의 오픈볼을 찾습니다. 이렇게 오픈볼을 잡습니다. 오픈볼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오픈볼의 이제 레디어스는 그 임의의 양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아무리 큰 그냥 어떠한 그 엡실론 근방의 볼을 잡았을 때,
x를 제외한 이 볼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점 X를 이제 극한점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X로부터 이제 엡실론 근방에 이제 임의의 볼을 가져왔을 때 X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무조건 이때 있다는 거죠. 그 원소가 집합 S에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영수 엡실론에 대하여 X를 근방으로 하고 근방이고 엡실론 볼을 잡았을 때 점 X를 제외하고서 이 볼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극한점 또는 지점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리미트 포인트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극한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거죠. 나중에 증명을 하겠지만 이 극한점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극한점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아까 생각해 보자면은 이 예시를 보면 이제 바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극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집합 이걸 살펴볼게요. 이 집합 같은 경우는 극한점은 이제 0이 극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 극한점이냐고 물어보냐라고 한다면요. 0을 생각했을 때 0보다 이제 0에 대해서 엡실론 근방을 잡아요. 근방을 잡았을 때 그 0보다 오른쪽에 임의의 원소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 S의 원소가 무조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0이 이제 리미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0이라는 점을 포함시키게 된다면은 이게 2번 예시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신 집합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0이라는 점이 이제 다친 집합 만들 수 있는 그 점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현재 극한으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이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극한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0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그 점을 잡아도 그 점에서 이렇게 엡실론 근방에 이제 볼을 잡았을 때 2분의 1보다 살짝만 커도 이제 거기 원소가 S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리미트 포인트가 되겠네요. 리미트 포인트를 다 모아놓으면 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를 다 모아놓은 이 집합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S 프레임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S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루게 되냐면요. 모든 극한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모든 극한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S 프라임으로 쓰게 되고요. 자, 이 S 프라임을 우리가 부르기를 derived set of 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해석하자면은 도집합. 자, 도집합 이거 되게 많이 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derived 펑션 하면 도함수. 도함수 하니까 지금 되게 웃음 짓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도함수 할 때 그 도자가 유도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쓰는 영어 단어가 드라이브드입니다. 따라서 마치 그 도함수의 그 드라이브드 펑션하고 여기서 집합에서의 그 드라이브드 셋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고요. 그 프라임 쓰는 기호도 되게 비슷하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세 번째로 제가 이 S랑 원래 있는 이 집합 S랑 원래 이 집합 S는 이제 닫힌 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극한점들을 포함시켜요. 극한점들을 이렇게 추가시킨단 말이에요. 극한점들을 추가시킨 이 집합이 닫힌 집합이 되는데요. 그 닫힌 집합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증명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극한점들을 포함시켜가지고 합쳐서 더해가지고 첨가해서 만들어진 이 집합을 S 바로 씁니다. 이렇게 S 바로 쓰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클로저라고 부르겠습니다. 클로저라고 부르게 되고요.
한국어로는 닫힘, 이거 닫혀있다라는 그 의미를 살려가서 닫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폐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닫힘 또는 폐포가 나온다면 그 클로저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극한점, 지점이 나온다면 리미트 포인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만약에 어느 원소가 x가 S 프라임에 이제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x가 극한점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만약에 x가 극한점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극한점이 아닌 이 x를 부르기를 고립점이라 부릅니다. isolated point. 용어가 쏟아져가지고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극한점의 반대말이 이제 고립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 들었던 이 집합이 되게 대표적인 고립점들로 이루어진 집합 중 하나죠. 극한점이 아닌 것을 고립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자, 용어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극한점을 처음에 이해하는 게 되게 약간 좀 빡셀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해 주시다면은 x를 중심으로 이제 엡실론 근방의 볼을 잡았을 때 임의로 이제 다음 볼에 대하여 s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이제 무조건 s의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점 x를 극한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s를 이번에는 n분의 1 꼴의 모든 수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극한점을 지금 찾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 S는 원소가 1이 있고 2분의 1 있고 3분의 1 있고 4분의 1 있고 이렇게 쭉 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극한점인지를 한번 유추해 볼까요? 사실 극한점 테스트를 이제 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 해볼 수 없고 근데 몇 개 해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극한점이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졌을 때 2분의 1을 제외하고 2분의 1을 제외한 엡실론 근방에 볼을 잡아야겠죠. 근데 2분의 1을 제외하니까 이런 오픈셋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요. 이미 이 두 극한 안에 S의 원소가 존재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엡실론이 크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엡실론 되게 작게 엄청나게 매세하게 진짜 작게 된다면은 그렇게 됐을 때 여기 S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여기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엡실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 표시한 것에서 S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엡실론을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자, 근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되게 0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벌써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만약에 이어봐요. 이어봤자 당연히 엡실론 근방에 이제 볼을 그 엡실론을 1보다 크게 잡지 않는 이상 거기 그 사이에 있는 S의 원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을 제외하고는. 그런 논리로 당연히 2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3분의 1 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있다요. 그래서 3분의 2의 기준으로 엡실론 근방에 볼을 줬더라도 3분의 1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 어제로 겹치는 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극한으로 포함되는 이 GS0이라는 이 점을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안 되고 0이 극한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0을 기준으로 엡실론 근방에 볼을 잡을 텐데 볼을 잡았을 때 우리 아르키메데스 법칙 또는 이제 그 자연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영하고 양수 엡실론 그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가져왔을 때 그
여기 0하고 엡실론 사이에 n분의 1 꼴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하고 n분의 1은 S에 포함되는 원소죠. 이게 항상 존재하는 자연수 n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0은 이제 극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0이 아닌 다른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S라는 집합의 원소. 따라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시 여러분들 테스트 해본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S 프라임 이것은 X의 극한점들을 다 모아놓은 드라이브드 셋은 원소 0이다 라는 결론 낼 수 있겠죠.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S의 클로저예요. S 클로저 같은 경우는 뜻이 이렇다고 했죠. 원래 내가 지금 이 S라는 집합은 닫혀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닫힌 집합이 아니겠죠. 닫힌 집합이 아닌데 최소한의 그 몇 개 점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넣어줘가지고 이 집합이 닫혀있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닫힌 집합이 되거든요. 이 정의 같은 경우는 S 합집합 S 프라임이 될 건데요. 이것을 계산해 주시다면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있는 S라는 집합에다가 0을 합집합 해주신다면 이 집합 S바가 이제 클로스드 셋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신집합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극한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되게 예시들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왜냐면은 예시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느 한 집합이 나왔을 때 그 집합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고단히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정수집합. 여기는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제 얘기를 해요. 정수들의 집합 가져왔을 때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정수들의 집합들을 정수들은 다 이제 고립점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란 말이에요. 따라서 극한점은 없습니다. 근데 왜 없냐고 이제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정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수가 이제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은 이 n을 기준으로 이제 엡실론 근방의 볼을 잡을 때 만약에 엡실론을 이제 1로 잡을게요. 1로 잡는다 1 말고 2분의 1을 잡을까요? 2분의 1을 잡아본다면은 근방이 이렇게 잡히겠죠? 근방이 이런 듯이 잡히게 될 건데요. 당연히 n을 제외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정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한 만약에 얘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그 점이 어느 한 점이 되는지 이 점이 만약에 이제 리미트 포인트지를 살펴보고 싶다면은 얘를 근방으로 하는 이미 엡실론 볼을 잡아도 항상 그 원소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4분의 1 잡아봐요. 그러면 4분의 1로 그만 잡으면은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될 텐데 이 사이에 정수 절대 존재할 수 없겠죠. 만약에 되게 엡실론 작게 잡는다면은 얘 근처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절대로 정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S 프라임이 이제 공집합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S 바는 S 합집합 S 프라임 될 것이고 이것은 그냥 S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극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얘 닫힌 집합이 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점이 없단 말이에요. 추가할 필요 없어요. 왜냐? 얘는 이미 닫힌 집합이니까. 그래서 만약 얘 S바가 S랑 같다면은 얘는 닫힌 집합이 된다. 라는 그런 띠오림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증명하게 될 것이고요. 추가로 이런 경우에 집합 S의 원소 X는 극한점이 이제 공집합이니까 고리점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리수.
유리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말하라고 한다면 덴스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밀성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실수를 가져와도 그 사이 유리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실수를 가져오더라도 그 사이에는 아무 실수를 가져오고 제가 그 실수를 이제 x를 기준으로 엡실론 근방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 죄송합니다. 이미 영수 엡실론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매우 작은 걸 가져오더라도 이 근방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x를 제외한 이 엡실론 근방에 있는 이 곳에서 임의로 두 실수를 가져온 거죠. 그 사이에는 항상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유리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유를 말한다면은 덴스하기 때문에, 조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증명한 바가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이 위에서 S'은 임의의 실수를 잡아도 가능하니까 실수 전치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바 이것은 S 합집합 S바가 될 건데 이것은 유리수 집합에서 실수 전치합에다 더한 거니까 이것은 실수 전치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얘는 절대 닫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닫혀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 극한점을 추가해가지고 닫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극한점이 얘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상관없어요. 그냥 얘를 이 점에서 더 추가해줘가지고 되게 닫힌 집합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닫힌 집합 중에서도 추가했을 때 될 수 있는 닫힌 집합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그걸 닫힌 집합 만들었는데 그게 얘라는 소리입니다. 음,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잠깐 이거와 지금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 거냐면요. X의 극한점이에요. 극한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X를 제외한 X 반경의 임의의 엡실론 볼을 잡아가지고 어떠한 볼을 잡든지 간에 어떠한 볼을 잡든지 간에 항상 S의 원소가 존재하죠. 엡실론은 아무거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엡실론을 1로 잡았을 때 엡실론 1에 대하여 X의 원소 Y1이 존재하겠죠. 근데 만족시키기를 X하고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Y1과 X 사이 거리가 1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Y1은 절대 X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엡실론을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이제 2분의 1 잡아가지고 그때 Y2가 존재해서 Y2와 X 사이 거리가 이제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계속해요. 계속해서 쭉쭉 해나가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Y1, Y2이라는 조건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이 S의 이제 부분집합이 되는 이 YN이라는 이 수열 자체가 만족시키기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DYN과 X 사이의 이 거리가 0보다 크고 n분의 1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임의의 양수를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의 원소 미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극한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X로부터 X가 아니지만 X로 수렴하는 그것을 잡을 수 있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X로 수렴하는 그 수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이 뭔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S에 있는 그 YN이랑 그 S에 있는 그 원소로 이루어진 수열을 잡아가지고 그 수열이 이제 X를 수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X가 될 수가 없고요. 왜냐? 극한점이니까 X를 빼고 말해야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따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S 중에서 X를 뺀 곳에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YN이라는 그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만족시키기를 X를 수렴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건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Y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YN의 X를 수렴하니까 YN과 X 사이에 이제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개 같지가 않으니까 Y는 X가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치 이런 얘기죠. X를 제외한 임의의 엡실론 보를 잡아요. 자, 이렇게 엡실론을 잡았을 때 Y인이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점점 이제 X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얘는 X로 점점 다가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YN이 현재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YN이 X로 가기 때문에 엡실론 근방에 볼을 잡더라도 거기에서의 그 YN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근데 X가 되지 않죠.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는 결론은 이거거든요. X가 극한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YN의 수열을 잡을 수 있다면 이거 X를 극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양수 엡실론을 잡더라도 항상 그 말은 즉슨 어떤 뜻이에요? 어떤 엡실론을 잡더라도 그런 YN이라는 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수렴하는 그 YN의 수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X를 제외한 그 엡실론 근방에 이제 볼을 잡았을 때 거기에 항상 이제 S의 원소 Y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또 무엇이냐면은 정의에 비해서 X라는 것이 극한점, 리미트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총 정확히 보자면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자, 이게 뭔지 알죠? The following are equivalent입니다. 첫 번째, S가 극한점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자, 이미 양수 에슐론에 대하여 S의 원소 Y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Y와 X 사이의 거리가 이제 0보다 크고 에슐론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또는 이제 수열 잡을 수 있겠죠. Y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X를 제외한 정의역 이제 S의 그 부분집합인 YN이라는 수열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이제 YN이 X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명제가 동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제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 정도로 되게 쉬운 내용이죠. 이게 첫 번째 리마크가 되겠고요. 리마크 첫 번째, 그리고 리마크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극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래 집합 S랑 극한점 S 프라임을 이제 합쳐버린 S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면요. 첫 번째, X가 S 클로저의 원소다. 닫힘이다라는 닫힘의 원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임의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그니까 이번 예전에 그 이거는 이런 뜻이죠. X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또 엡실론 근방에 볼을 잡아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엡실론 근방에 볼을 잡았을 때 항상 여기에 S의 원소 존재한다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클로저 S 클로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집합 S도 포함시킬 거잖아요. 따라서 자, 이 집합 X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 바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S에 있을 수도 있고 이 X라는 원소가 S에 있을 수도 있고 S 프라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S 프라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성립하게 될 거고요. 플러스를 S에 있을 것까지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까지 해놓으면은 당연히 자 S의 원소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은 그러니까 마치 수렴하는 그런 극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0을 왜 뺐냐 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를 포함시킨 거예요. 센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Y하고 X 사이 거리가 이제 0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수열 YN이 존재해서 이번에는 센터 X를 뺄 필요 없어요. 음.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되게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예시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진짜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3 같은 경우는 Z 프라임에 이제 속할까요? 안타깝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얘랑 이제 동치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왜냐면은 수혜를 잡아요. 어디서? 만약 극한점이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Z에서 3을 제외한 여기에서의 부분 집합 NK라는 그 수열이 존재해서 이 NK가 이제 3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NK라는 그 수열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Z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수렴하고 싶다면은 이미 시점부터는 그 3이라는 숫자 계속 일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N부터 그 이후의 모든 항들을 다 이 3으로 일정하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NK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3 빼버렸잖아요. 3 빼니까 이제 그런 제가 말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따라서 극한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클로저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클로저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Z에 있는 이미 부분 수열 이제 NK가 존재해서 슬래시 대하길래 NK가 이제 3으로 수렴하게 되는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존재하죠. 왜냐 3을 빼버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들었던 예시하고 이제 이어서 이런 듯이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다친 집합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정리들, 이런 것들을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클로셋을 마무리하고 오픈셋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